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10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딱 5개월 만입니다. 물론 2심과 대법으로까지의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대통령이 복심으로까지 지목되며 어제까지만 해도 예타 사업지장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김 지사의 행보, 이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송준우의 시사만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과 그 후폭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배재동 전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균남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진시원 부산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우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선거전 법정으로 출두하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만 해도 뭐 다소 낙관적이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출두 장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또 재판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오전 재판 보셨나요?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 좀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오전에 재판부가 드루킹에게서 김 지사님이 상당 부분 도움이 받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재판 결과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 때만 해도 뭐 재판 끝나고 나서 오후에 도정에 복귀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한 분들 많았을 건데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상당히 좀 놀랐죠. 네. 좀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급격히 바뀐 것 같은 분위기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캐치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찰이 5년을 구형하면서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실형은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런 예측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상된 측면도 있었고 네. 또 이 재판이 이 선고가 또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어려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뭐 어떤 의원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다 뭐 어제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25일 원래 선고가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다가 22일 아마 재판부가 오늘로 이렇게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연기했죠. 그렇죠. 네네. 그런 과정에서 왜 연기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졌는데 네. 24일이 그러니까 원래 재판 선고 예정일이었던 25일 하루 전날이 네.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또 구속되는 제가 기억하는 날짜가 정확하다면 네. 예, 그래서 재판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구속 여부를 보고 김경수 이 지사의 어떤 네. 이 선고 내용을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 왜 그런 의심을 가졌던 거라고? 네, 뭐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한 사실인데 지금 우리 성창호 부장판사입니까? 네네, 재판장이죠. 네네, 네.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더라고요. 네. 뭐 2년 정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모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이 네. 혹시나 어떤 김경수 지사의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의구심들이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네. 언급하는 것이 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네네. 왜 그러면 선고를 연기했을까? 그럼 여기에 어떤 뭐 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개입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당혹스럽게 하는 재판 결과인 것 같습니다. 구속 판결이 나오라서 김경수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 일부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우리 대변인도 이재정 대변인이 네. 이 논평을 통해서 뭐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네요. 네네. 주 기자는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그 기자실에서도 사실은 좀 반반이었거든요. 네. 이게 워낙 양측의 입장이 좀 팽팽하게 대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의 주장을 들었을 때 뭐 이게 사실이다 판단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뭐 사실은 형량이 줄거나 늘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고. 네네. 그래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를 생각했지만 네.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아마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네,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 저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변호사님 이게 법정 구속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법정 구속이 참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네. 그 우리 경남의 지사 직전에 홍준표 지사도 그 처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정 네. 구속을 안 됐잖아요. 그랬었죠. 도정을 네. 현실로 막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2년을 선고하고 직접 법정 구속을 한 것은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전에 공모라면 결국 박수 맞짱 치는 것처럼 서로 네. 공모한 거니까 드루킹은 실형을 3년 6개월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상대방 이쪽도 유죄를 선고하고 더구나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네. 법정 구속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형평성도 있고 재판부가 그렇죠. 김경주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유죄라면 판단을 한 관련자가 전제하에서는- 유죄인데 네. 만약 김경수만 무죄 법정 구속이 안 되면 결국 뭔가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어떤- 일반적으로는 사실 뇌물 받는 것보다 댓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뇌물이 더 크다고 생각할 네, 수가 있지만 네. 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큰 선거에 영향을 주는 댓글에 대해서는 네.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번 지난 대선 때도 결국은 그 댓글 조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구속되고 한 거에 대해서 네.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중대성으로 보아서 비록 도정의 공백이나 여러 가지 네. 충격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저는 재판부가 이렇게 봤다고 봅니다. 예. 또 나오는 이야기로는 재판부의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그 구속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없던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속되기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네. 결국 그 죄 값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 가치를 매기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사안의 중대성, 네. 그 형량이 사안의 그 죄의 질에 비해서 형량을 정하지만 네. 구속과 불구속은 당장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한편으로 지난 8월 18일이었는가요? 그때쯤에 저 특검이 예. 구속영장을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시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재판은 그 큰 문제가 김 지사 입장에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달라진 뭐 점이 있었나요 그동안? 그 이제 처음에 영장이 신청될 네. 당시에 수사 자료를 모은 것들은 A 사람은 A를 진술하고 네. B는 B를 진술하는 것이 약간씩 좀 어긋납니다. 네. 그래서 구속하느냐 마느냐는 피고인의 방어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직은 부딪히는 가운데는 방어권을 좀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5개월 동안 피고인의 네.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이 됐고 또 재판에서 충분히 다투어졌고 네. 약간 다른 진술들이 법정에서 진술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연마가 되듯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법원으로서는 비교적 그 진술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인정을 하고 법정 구속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네. 하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네.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저는 네. 물론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뭐 이 미약하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아까 네.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해 8월 18일 영장이 기각이 네. 됐고 그다음에 허익범 특검이 이 수사 결과 발표를 8월 27일 날 했습니다. 네, 그렇죠. 8월 말에 했는데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허익범 특검이야말로 제대로 된 특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결론을 사실상 내렸던 것이거든요. 특검 수사가 부실했다고 특히 뭐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많은 그러니까 비판이 모든 있었죠, 언론이 당시에. 비판을 했는데 네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드루킹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었고 어떤 증거 자료도 없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당시에 윤영석 한국당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체적 진실을 끝내 밝히지 못한 최악의 특검 사례로 남게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한국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도 무너질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정미 우리 정의당 대표는 뭐 물론 노회찬 전 의원의 뭐 비극적인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살인 특검이다. 본질에도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 드루킹의 이 증언에만 의존한 자술서 제출 수준이다. 이런 식의 논평을 했다고요. 이런 어떤 특검의 결말이 지금 이렇게 뭐 너무나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도정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하는 그리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런 결론으로 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특검이 정말 수사를 잘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이 드루킹의 자술이 증거로 인정될 만했다라고 했다면 이런 정도의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수긍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짜맞추기 어떤 판결이다, 짜맞추기 수사에 대한 좀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런 식의 이 대응이 나오는 것은 그런 지난해 있었던 명명백백한 알겠습니다. 특검의 좀 문제가 많았던 수사 결과와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그러면 이 오늘 판결이 날 때까지 그동안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지금 저희들이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선관위는 검찰에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합니다. 하지만 검찰 내사 끝에 드루킹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 등 3명을 체포하며 수사 전개 양상이 달라집니다. 드루킹이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김경수 도지사가 가담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잇따르자 김경수 지사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달인이라는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와 대결 끝에 당선됐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경남을 바꾸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도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수사의 속도를 낸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국회 사무처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달 김경수 도지사를 소환 조사한 특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성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우려 등이 없고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경남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정에 전념하고 어려운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특검도 제가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요. 특검의 어떤 요구든지 최대한 수용하고 모든 것을 들어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1심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해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네, 재판부의 선고를 한번 보면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또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이 주장에 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해서 총 2년 10월이 된 거다, 그죠? 2년 10월이 된 건데 10월은 집행유예고 10월은 집행유예가 됐고 2년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게 돼서 오늘 구속이 된 건데 앞서 허익범 특검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주 기자, 이번 판결 쟁점들 우선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법정 구속의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이 된 게 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게
그 보안성이 굉장히 강한 SNS 메시지인데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드루킹 측이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 보고 형태의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네. 특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루킹의 주장인 거고요. 네네. 또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그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지시할 만한 인터넷 기사에 인터넷 주소를 올리면 네. 여기서 AAA라는 표시를 해서 김 지사의 특별 지시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네. 거기에 대한 댓글 조작 작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김 지사에게 작업이 끝났다는 걸 보고했고 김 지사도 이걸 알고 있다. 이렇게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것들을 다 받아들여서요. 이런 보고 속에서 킹크랩의 이 진행 과정 또한 김 지사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말씀하시죠. 김 지사는 사실은 이제 이 킹크랩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른다. 시연을 본 적이 없다. 당연히 그러므로 개발을 지시하거나 뭐 여론 조작을 하라는 주장을 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김 지사의 주장들은 좀 배척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지사는 일관되게 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킹크랩 본 적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총영사직 제안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뭐 추진을 해왔었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번 몇 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서로들 간에 입을 맞추고 또 진술을 사전에 서로 간에 입을 맞춘 정황이 계속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 진실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 지사의 저 주장이 완전히 배척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배 의원님, 저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오늘 저녁 6시부터 최고위원회의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최고위원회가 끝났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아마 사안의 어떤 이 뭐 중대성이랄까요? 네. 아니면 또 이렇게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부의 선고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모두 다 당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특검이 5년을 구형할 때도 사실은 제대로 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뭐 많은 언론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당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1심에서 이 드루킹 쪽의 진술이 다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서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고위원회 결과에서 어떤 뭐 말씀들이 어떤 이제 논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이럴 때 진짜 멘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저 좀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김 지사의 주장이 완전히 배척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결국 이 재판은 여러 가지 쟁점, 네. 쟁점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 흐름의 과정에서 한 단면만을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재판장이 어디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킹크랩이라는 업무 방해성 그 대규모 댓글 프로그램을 네. 과연 받느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기사를 이런 걸 한다. 네. 주고받으면 알겠다 또는 뭐 이런 것 좀 해도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연락 주고받은 것이 네. 공모관계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총영사직이 제한된 이 부분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뭔가 어떤 대가성 있는 이런 것들로 약속이 된 걸로 볼 수 있느냐 네. 이 차이인데요. 어느 경우든 결국 지금은 유죄가 내려졌습니다만 전체로 봤을 때 김 지사의 역할은 소극적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시연하는 것을 봤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고한다 해서 별 말이 없었다. 그다음에 영사직 제안했지만 처음에 거절당했지만 뭐 또 다시 이런 건 어떠냐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선거에 나온 정치인 일반이 할 수 있는 좀 소극적인 자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된 사안 또 이 재판부의 어떤 법정의 사안에서는 이게 소극적인 가담도 공모관계로 보는 거거든요. 마치 여기 경공모 이 사람들 모두는 다 네. 결국 이제 김경수, 우리 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법정에서 나와서 일치단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김경수 지사 본인은 글쎄 나는 가긴 갔는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가긴 갔는데 나는 뭘 하는지를 몰랐다. 못 2016년 봤다. 11월에 예. 2016년 예. 11월 9일 날 예.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 가긴 갔는데 네네. 그런 뭐 어떤 불법 프로그램을 나는 보지는 못했다. 네네. 그다음에 뭐 기사를 그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텔레그램이 왔지만 텔레그램은 선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다 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나 별 말은 없었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이거를 조작해 달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만남이 잦아지면 이들에겐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판사에도 가고 그다음에 기사를 주고받는 거에도 대답도 있고 딱 특별히 제지하지도 않고 네. 또 판결 이유 설치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도 김경수 너가 듣고 특별히 얘기하지도 않는 거는 결국은 너의 동의 없이는 이것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기에 따른 문제입니다. 영장 단계에서도 이 얘기가 그대로 있었지만 소극적인 내가 특별히 지시한 게 없으니까 김경수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다 들어본 이 판사님은 그래도 소극적이나마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적절히 제지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흔적이 없으면 너도 가담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항소심에 가서 과연 네. 이렇게 판단한 이 재판부 이 판단이 옳으냐. 네. 사실관계는 그와 비슷하거나 동일한데 네. 예를 들면 어떤 나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 그걸 막아야 되는 어떤 그런 법률적으로 요보호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걸 안 막으면 죄가 됩니다. 근데 과연 김경수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한 단체로 묶어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 적극적으로 반대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 위치에 있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쟁점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항소심에서 지켜봐야 되겠죠. 네, 사실 뭐 이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는 걸 알아야지 제지를 하겠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건 경남도가 걱정입니다. 도지사 이렇게 갑자기 덜컥 구속돼 버렸으니까요. 공석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 거죠? 지사직 네. 상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유죄 판결로 지사직 잃은 것이고요. 네. 예,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이제 네. 벌써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박성호 이제 권한대행인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김경수 지사는 네.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권한대행에 나섰는데요. 근데 좀 아쉽고 참 어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네. 이번이 그 처음이 아닙니다. 경남도는. 아 경남이요? 네, 도지사가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홍준표 전 지사죠. 이 대선 네. 출마를 위해서 또 사퇴했었고. 이제 일명 꼼수 사태라는 이야기가 네. 있었던. 네네. 그리고 또 김두관 전 지사도 또 대선 출마를 위해서 또 당내 나섰었죠. 경선에 출마하면서 네. 그때 또 그때 도지사직을 좀 내려놨었죠. 어리둥절한 좀 그 네네. 시각들이 있었죠. 왜 저렇게 경남적 서두르나 이런 맞습니다. 시각들이 있었고 예. 그 전에도 이제 김혁규 전 지사도 이제 사퇴를 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좀 우리 도민분들이 좀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좀 상실감도 크고 네.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다. 뭐 이 권한대행이 좀 일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좀 해야 될 일들이 또 산적에 있을 네. 텐데요. 좀 일이 많으니까요. 네. 어떻게든 경남도는 그러면 지금 4번째 권한대행 상황입니다. 민선 이후에. 네. 예, 참 아마 전국 광역단체들 가운데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7기 중에 뭐 반 이상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경남도민들에게는 참 좀 이렇게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사실 네. 뭐 꼭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김경수 지사가 최근에 그 서부 경남 KTX 네. 예비 타당성 면제를 대통령님의 그 측근이어서도 그렇지만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맞습니다. 지역 발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려고 기대하고 다들 환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론 절차나 정책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네. 힘이 실리는 강도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실제로, 안타까운 네. 상황이죠. 실제로 제가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네, 오래 김경수 계셨죠. 네.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뭐 총리님도 방문을 해서 이 금방 말씀하신 서부 경남 KTX 건이라든지 네. 또 경남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성을 정말 설파하셨던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역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아, 몹시 안타깝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네. 그런 상실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 뭐 판결과 동시에 호송차 타고 법정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 지사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요. 입소 네. 절차를 좀 밟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독방에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네네. 크기가 6.5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한 1.9평의 아주 작은 방에 들어갈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장에서 걸어 나와서 호송차를 탔다고 하는데 네네. 그 전까지 재판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당혹스러웠던 기색들을 많이 내비쳤다고 해요. 네. 뭐 선고 재판하면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이 재판장이 그 혐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네. 본인이 생각하는 유죄 이유들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한 70분 정도 재판이 진행됐다고 하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유죄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을 테니까 그걸 듣고 있는 김 지사의 표정이 아무래도 좀 굳어갔겠죠. 그리고 네. 뭐 굉장히 굳은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선고를 하니까 네. 귀까지 빨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당혹한 모습으로 이제 구치감으로 이동하는데 네. 이제 돌아서서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연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옮겼는데 향후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호송 장면 보면서 계속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 제일 치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맞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진술이 또 굉장히 뭐 앞뒤로 중요하게 이렇게 좀 나오고 작용했던 것 있는데. 평생에 저 이게 영상이 가장 두고두고 또 이제 쓰일 이슈가 수도 됐던 있을 건 테고요. 김경수 네. 지사도 이 드루킹과 함께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그렇죠. 않았지만 시연에 참석 여부. 예. 그곳에 갔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난 시연은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설마 우려했던 우리 일은 담당 현실화 되었다. 변호사시죠? 재판장이 양성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저 말씀이 왜 나오냐면 네. 그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이제 변호인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판을 쭉 진행해 오는데 네. 우리 배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팩트나 드러난 사실들은 특검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의 그 판단하는 당사자의 인식이 결국 결론을 가로지르는데 네. 이 변호인들이 쭉 재판을 진행해 오면서 판사로부터 있는 어떤 뉘앙스,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이렇게 싸한 느낌이다라는 걸 그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선고 전에 이제 약간 얘기 그 피고인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나 네. 또 변호인들끼리 얘기 중에 우리가 이건 분명히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긴 네. 하는데 이 믿어줘야 될 판사가 조금 우리에게 크게 호의적이지가 않는다라는 그게 조금 걱정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좀 있었었거든요. 네. 저 인식이 이제 김경수 지사에게도 이제 전달이 돼 있었으니까 막상 그 결과를 받고 보니 저런 이제 약간의 결국 김경수 스타일상 남에게 이렇게 전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저런 얘기가 바로 나온 것은 네. 결국 그 전에 약간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막상 받고 보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재판이 이 판결이 나고 나서 김 지사가 호송되기 전에 입장문을 써가지고 변호사한테 이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장문에 보면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인 그렇죠. 왜냐하면 내용이죠. 변호인들은 계속 네.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들이 말을 맞춘 정황을 많이 그 재판에서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일부 그 배치되는 진술이 있는데 판사님의 판결문 쭉 보면 약간 배치되는 진술이 있긴 하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믿는 데는 크게 제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지사 본인은 왜 이렇게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받지 않고 어떤
그들의 얘기만 듣고 판결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어떤 수사 결과를 놓고 네. 그러면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이게 일방적인 진술이고 증거가 제대로 뭐 확보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이거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적합한 논리 구조를 가지느냐에 대한 판단이겠죠. 재판부가,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냥 저같이 뭐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안에 있어서 네. A라는 판사가 볼 때는 이게 충분히 증거 능력이 뭐 인정이 되는 것이고 B라는 분이 볼 때는 이건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뭐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그런 의혹을 좀 가지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변호사님 예.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2심, 3심이 남아 있는데 예. 향후에 법정 구속이 중단되고 중도에 업무에 복귀하거나 예. 뭐 형이 중단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까? 그 이제 법정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법정 구속이라고 한 것은 결국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데 네. 영장은 대개 경우 6개월이 이제 최장이니까 6개월짜리가 지금 발부돼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재판이 이제 6개월 안쪽에는 이제 항소심 재판이 끝나리라고 보는데 6개월 상간에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구속 집행 정지나 또는 뭐 보석 정도인데 네. 구속 집행 정지는 집안에 부모님 상이 있거나 또 본인이 굉장히 아프거나 우리 뭐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재벌들 병원에 들어 누워 있을 때 휠체어 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과. 사유가 있거나 할 네. 텐데 김경수 지사는 그런 사유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 네, 그렇네요. 보석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면 사정 네. 변경에 의해서 보석을 내주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와 관련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전 국민이 피해자이거나 나라가 피해자니까 그래서 중간에 보석이 되기도 참 어렵고 네. 또 설령 그런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아동 성폭행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자체가 사안이 중하게 보면 보석 안 해주거든요. 재판장님께서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적인 영향력이 큰 중대 사안이기 네. 때문에 항소심에서 가릴지언정 중간에 보석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기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그렇죠. 보석을 예. 신청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당시는 고령이고 네. 국가의 어떤 국격을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네. 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재판의 중대성을 생각해 본다면 더구나 또 박근혜 대통령도 있는 마당에서 쉽게 보석이 허가가 되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보석이 받아들인 상태는 뭐 전혀 아니니까 그죠? 네. 경남도지사가 현직에 있다가 이렇게 덜컥 구속된 거는 사실 처음이죠. 예. 처음이죠. 예. 경남도가 하려던 일들도 정말 산적에 있었는데 우선 지금 하 변호사께서는 창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경남 지역 지금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도가 추진하는 일들도 지금 멈춰질까 우려를 하고 있고 네. 이 재판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일련의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그룹들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이 갈바를 잃어버린 그런 네. 상황이 지금 돼버렸는데 조금 정신 차릴 때 어떤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쨌든 도의회의 다수는 도의원 다수는 민주당이 있으니까 네. 도정 자체는 크게 흔들림이 없으려고 보고 있고 네. 또 지금 이제 부지사님이 이제 바로 권한 대행으로 네. 가지만 도지사와 함께했던 그런 정치적 그룹들은 그대로 건재하고 있고 네. 또 뒷받침이 되는 어떤 여당의 그리고 또 국가의 대통령까지 네. 놓고 본다면 도정 자체는 크게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숨죽이면서 재판 결과를 또 경과를 좀 더 지켜보려는 그런 형태로 조심스럽게 나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경수 지사가 당선 초기에는 전국 광역 단체장 가운데 뭐 이렇게 인지도나 지지도가 도민들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 달달이 조사하는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5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인기가 급상승 중이었는데 도민들 뭐 오늘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도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다음 대선을 향해 그림을 그리는 또는 기대를 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 이재명 쓰러지고 안희정 쓰러지고
또 최근에 무슨 손석희까지 이렇게 거론되어지는 이 마당에 유력자이고 또 인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도 갖고 있는 김경수 지사까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비통해하고 네. 빨리 이 혼란이 좀 정리돼서 되살아나길 바라고 있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남도에 지금 정말 당면한 아주 중요한 현안들인데 지금 어제는 사실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서부 경남 KTX 크게 현수막도 네. 도청에 딱 걸었는데 지금 아직 그 현수막 지금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네. 지금 4조 7천억이나 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은 사업이고 스마트 공장 사업 예. 지금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경남 창원을 그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 문제가 있지 크게 않을까요?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 스마트 산단 네. 또 수소 산업 그리고 서부 경남 KTX 이런 네. 주요 큰 현안을 갖고 있었지만 그 현안이 기초 지자체랑 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창원시, 거제시 그리고 양산시, 고성군 이런 민주당 여당에 있는 지자체장이 그대로 지금 이어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 사업은 저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의원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 계획을 짜야 되고 또 주요 길목마다 또 예산도 배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힘 있는 지사가 나서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래도 염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리더의 존재라는 것이 네. 물론 이 일상적인 부분들은 돌아가겠습니다만 리더가 어떤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얼마나 끌고 가는가에 따라서 사실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범위가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여서 네. 우려가 없다면 뭐 그것이 뭐 오히려 이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방 우리 뭐 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뭐 예타 면제 사업까지 이미 정부가 발표를 한 상황이고 네. 이런 이제 경남도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는 뭐 네. 정부도 아주 잘 숙지를 하고 있고 뭐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우리 경남도 의회까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 부지사님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김경수 지사와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어떤 이 차질이 빚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어떤 위축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그 부분을 이 권한 대행이 되신 분이 또 네. 잘 다독여가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특히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좀 가교 역할을 하시는 이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네. 좀 빠른 얘기입니다만 이 도정의 공백의 장기화가 사실은 좀 우려됩니다. 네. 왜냐하면 권한 대행이 이제 되게 되면 만에 하나 어떤 형태의 다른 걸로 인해서 뭔가가 새로운 어떤 선거가 된다 하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 아주 공백이 장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 기초단체들이 또 정부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잘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권한 대행이 지사님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해내야 되지 않느냐. 다행히 뭐 호흡은 잘 맞아왔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또 더 다행인 것은 어쨌든 서부 경남 KTX 같은 경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 그 어떤 지역의 오랜 수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비록 공백이라 하더라도 더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겠지만 최종심에서 김 지사가 지사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그러면 결국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다시 열리게 되는 조금 빠른 얘기죠. 그건 네, 뭐 네. 아마 네, 대법 네. 판결은 이 유동적이더라고요. 뭐 빨리빨리 뭐 네. 이 항소심이 진행이 될 알겠습니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일이 네. 벌어지면 안 되겠죠. 네, 예, 그거는 뭐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정치권은 또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쟁의 늪으로 또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인데 각 당의 반응 어떻게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자유한국당이네요. 법원 판결의 경위를 표한다. 극도의 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전 도지사를 지내셨죠. 대선 무효 문제될 수 있어. 바로 지금 대선을 겨냥한 것 같고요. 요 앞전 대선을 겨냥했던 것 같고요. 예. 바른미래당은 한번 볼까요? 김병수의 진짜 배우를 밝혀라. 역시 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반응인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에서 입장을 밝히셨네요. 네. 오거돈 부산시장 입장도 나왔습니다. 예. 지금 오 시장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와 거의 환상의 콤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거돈 시장도 역시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각 당 분위기들? 각 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네. 내놓을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지난번 대선에 있어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네. 이것이 이제 댓글 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던 문제와 이번에 이 개인이죠. 이 정치 브로커인데 이 선거판에 기생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물론 단체가 있지만 이 네. 개인적으로 한 댓글 조작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동등 비교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네. 무게가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각 정당의 입장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게 좀 쟁점이 크게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총선이라든지 대선까지 이 이슈가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이것을 계속해서 문제화하려는 네.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또 저지하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이 문제는. 제가 정치학자로서 제 입장으로 본다면은 네.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과 이 개인 집단이 개입한 거는 물론 무게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이 앞전 정권 시기에 국가기관이 네. 조직적으로 댓글에 개입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두 개는 이제 또 후자는 김경수 지사의 네. 경우에는 드루킹이 이제 만약에 개입을 한 재판부의 것이죠. 판단이 네. 맞다고 인정을 하면 네. 몇몇 개인들이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네.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경중의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성격은 비슷하다는 점을 이거는 부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경중의 차이는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은 같다. 선거 개입, 네. 여론 조작. 이건 결국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 시민들이 자신의 표를 행사를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네.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여론과 선거 과정에서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 자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성격은 같다. 그렇지만 경중은 우리가 좀 따져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전국이 글자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 문제로 좀 더 시끄러워지고 같고 이래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를 좀 차분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나라가 이렇게 들쑥날쑥 너무 좀 시끄럽고 이런 것들이 이 국가도도 안 좋고 또 국민들 개개인에게도 안 좋고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해명하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쏟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배 의원님, 각 당의 반응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네. 이 논평을 내는 것들은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고는 네.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이 국회의원을 할 때는 야당에 있었기 때문에 대변인 역할도 하고 하면서 물론 여당을 공격하기도 하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안을 저는 이제 이 각 당의 반응은 당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네. 김경수 지사의 구속과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배후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최후의 어떤 최종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고 네. 사실 확인도 된 바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세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공세가 진짜 국민들 마음을 사실은 울려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 대선 국정감사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네.
이게 개인의 댓글 조작과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을 다만 경중의 문제로 볼 것인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본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썼다, 댓글로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국가 공무원이, 그것도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군 사이버 사령부 이런 곳에서 국민의 녹을 먹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서 특정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댓글을 조작한 것과 이런 약간 뭐 사이비 종교단체와 비슷하다 이런 뭐 기사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이런 곳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은 같으나 경중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거꾸로 이거는 그야말로 본질에서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걱정스러운 건 저도 좀 마찬가지인 게 지금 국회가 제대로 그렇지 않아도 순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경제가 어렵다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국민들께 사실 희망을 드리고 어떤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보듬고 함께 좀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정도의 지금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문제가 결국 또 이제 또 다른 정쟁거리로 이제 결국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민생과 관련된 여러 또 법안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국회가 처리해야 되는데 결국 다 스톱되고 한 발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색된 국면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아주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질적으로 같은지 이 성격이 같은지 아니면 경중의 문제인지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배 의원님 시각이 있으시고 또 다른 시각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격은 같다. 선거 개입,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이라는 것.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본질상 성격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네네. 그 부분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뭐 생각을 하신 분들이 또 계시는 거고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격은 저는 같다고 보지만 이게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과 개인과 집단이 개입한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것이죠. 경중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에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실이라는 건 극단적인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재판부가 정치 또는 현실 선거에 나와 있는 정치 그 행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거에 선거에 하다 보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특히 김경수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들 공치사를 하고 싶어해요. 내가 이만큼 한다.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 복심 뭐 이렇게 불렸으니까요. 이들의 그 모임을 보면 경인선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적 공진화를 생각하고 인터넷 선풀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수차례 그 인터뷰에도 나오다시피 선풀에 대해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킹크랩이 뭔지 지금 우리가 킹크랩 얘기하지만 그 당시 킹크랩이 뭔지 인터넷 전문가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선풀을 이렇게 단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흘려 넘어갔을 것 같고 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후보자로서는 또 당연히 방문하는 것 같고 이런 일련의 소극적인 과정이 있는데 재판부는 그런 과정이 많고 또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공모로 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 인식이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일련에 이 물을 싹둑 자르면 그 단면이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건데 그 단면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경수 지금 이제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본인도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공모를 했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본인은 할 텐데 오라 해서 갔고 또
잘 선풀 달아준 데서 그렇지 그건 좋은 거니까 이런 네.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이만큼 공치사 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를 직을 제할 때 본인 생각에 그건 안 됩니다. 다른 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를 한 것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변호사님, 해안이 클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20에서 대법원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쯤 결말이 날 걸로 추정이 될까요? 대개의 경우 선거 재판은 6, 3, 1이거든요. 네. 1심은 6개월, 그다음에 2심은 3개월, 네. 대부분 1개월인데 잘 안 네. 지켜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이 한 5개월 정도 걸린 거 보면 네. 2심도 한 5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2심의 결론이 나면 대부분은 사실상 그 비중이 많이 낮아지는 거고 네. 저는 뭐 올 연말쯤이면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런 그렇습니까? 생각이 혹자는 듭니다. 뭐 내년 봄까지 간다 그런 추정도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군요. 생각보다 이제 정리된 쟁점에 대해서 네. 다시 또 한 번 더 걸러진 쟁점에 대해서 재반박이니까 네. 그렇게 뭐 내년까지 넘어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항소심에서 나올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재판에 제가 들어가 보면 네. 검사도 논리 구조가 있고 변호사도 네. 논리 구조가 있지만 판사도 마찬가지로 이 논리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킹크랩이 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뭐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결국 그게 이제 센다이 총영사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대가가 사실은 제한 한 적도 없고 모른다. 이 부분을 어떻게 김경수 지사 측에서 해명을 하느냐. 이게 2심에서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이 네. 단면에 모아놓고 보면 분명히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도와준 데서 갖고 또 이렇게 한 데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좀 주면 안 되냐 이럴 때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 김경수 본인에게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아닌 한 순간순간인데 재판부는 모아놓으면 이게 공모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정치인 김경수의 앞날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한 20초 분량으로 어떻게 교수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상당히 본인에게는 좀 정말 안 좋은 악재다. 그래서 지금 뭐 구속 상태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대선 주자로서 상당히 큰 제약이 이제 미쳐질 것 같고 영향이. 네.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바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상당히 험로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의원님은요? 뭐 당장은 뭐 어려운 처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저는 항소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뭐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네. 만약에 뭐 무죄가 선고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구속 수감된 것도 김경수 지사로서는 아주 부당한 뭐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또 국민들이 생각해 주실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너무 좀 뻔한 말씀을 드려서 송구하긴 합니다만 재판 결과를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나면 하 변호사님, 이 정치인 김경수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또 두 배 더 단단해지겠죠. 그런 측면으로 예. 볼 수 있네요. 예. 네, 또 다시 대선 주자로서 다시 부각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런 가능성이 일련의 흐름에 의해서 본인이 어떤 더 이렇게 비온 뒤에 단단해진다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맨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것이 네.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 있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초대 응해주셔서 또 토론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NN 시사만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또 다른 대응 체제로 접어든 경남도정과 정치권과 또 지역사회의 혼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30분 후 이어지는 KNN 뉴스 아이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